먼저 부등식이라는 것은 크다, 작다, 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요거 부등호라고 부르거든. 이거를 갖다가 요 기호가 있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불러. 요 기호의 이름을 부등호. 그러니까 같지 않다 기호란 뜻이야. 같지 않어, 같지 않어. 크거나 작은 거지 그러면 이제. 보이니? 네. 좀 이렇게 가까이 와. 의자를 좀 당겨가지고. 그 부등호라는 건 같지 않다 기호를 말한단다. 왠지 좀 뭔지 알았다. 이거 같아. 어둡지? 응. 부등호랑 같지 않다 기호야. 그러니까 이거는 등호가 되는 거지. 등호. 반대로. 그 세상에 이제 같다가 있으면은 크다와 작다가 있어요. 같다가 있으면은 또 뭐가 있다? 크다와 작다가 있어요. 세상에 딱 요 세 가지 상태가 있다 그래. 그치? 아무래도 수직선 위에 뭔가 두 개 아무거나 눈 감고 똑같이 서로 다른 걸 뽑으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럴 수 있지. 서로 다른 걸 뽑는다면 서로 똑같은 걸 뽑으면 그땐 같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상태가 있는 거란다. 신호등처럼 세상의 모든 수는 이렇단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기본 가정으로 하고 수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호의 성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야, 5가 4보다 크다 그러지? 그럼 5에다가 하나를 더하고 4에다가 하나를 더해도 역시 왼쪽이 계속 크잖아. 이제 A가 B보다 큰 수가 맞다면 A에다 뭘 더해도 B에다 뭘 더해도 여전히 그거는 그냥 유지가 되는 거야. 항상 쌤이 이제 문자로 뭔가 성질을 얘기할 때는 일단 숫자를 충분히 연구한 다음에 설명하면 되게 쉬워. 자,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A가 B보다 크다. 근데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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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B보다 큰데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거나 뭔가를 곱하거나 뭔가를 나눠도 역시 계속 크다 이거야. 그래서 부등호는 저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수가 있어. 알겠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 이때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너네들도 눈치챘니? 곱할 때 말이야. 자, 숫자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 5가 4보다 크면 5에다 1을 곱한 거나 4에다 1을 곱한 거나 계속 이쪽이 크지 뭐. 근데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 결과가 여긴 빼기 15고 여긴 빼기 10이니까 누가 커? 오히려 오른쪽이 더 커지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가 곱하기를 할 때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 왜? 숫자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니까. 저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요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A 값이 0, 아니 C 값이 0보다 클 때 그때는 가능하다. 근데 C가 0보다 작을 땐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걸로 할까? 똑같은 거라도 C가 0보다 작으면 C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꼭 바뀌어야 한다. 나눗셈도 마찬가지야. 이땐 C가 0보다 클 때를 말하는 거고 만약 C가 0보다 작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은 좀 변해야 하는 거죠. 0보다 작은 걸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의 방향을 좀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응? 이것만 조심해줘. 자, 이거 말고도 사실 이제 고등학교 가면 또 중학교 심화 때 이런 것도 해. 5가 4보다 커. 근데 5분의 1이 커, 4분의 1이 커. 4A가 B보다 크면 A분의 1이 커, B분의 1이 커. B분의 1이 더 커진다. 이렇게 뒤집으면 저렇게 돼. 근데 이 모든 것은 이 둘 다 0보다 크기 때문이야. 그게 무슨 소리죠? 하나 5고 하나가 마이너스 2였어. 5가 크지? 5분의 1이 커, 마이너스 2분의 1이 커. 5분의 1이 더 크지. 즉
A, B가 둘 다 모두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모두 양수일 때나 모두 음수일 때는 지금 얘기한 이 첫 번째 방식이 먹히거든. 근데 양수, 음수가 따로따로잖아?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해도 이게 변하질 않아요. 부등호의 방향이. 요건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너희들도 숫자 갖고 놀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전혀 이제 설명할 수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숫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도록 해. 그러면은 다 알아낼 수가 있어 사실은.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를 갖다 우리가 조건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되 숫자가 이제 둘 다 이제 부호가 같은 거라든가 둘의 부호가 서로 다른 거, 둘의 부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보면 그 문자로 쓰는 표현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자, 95쪽으로 좀 가가지고 거기에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3A-1 그리고 3B-1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게 첫 번째 문제야. 그럼 이제 천천히 생각해. 양쪽에다가 3을 곱했나 보다. 근데 이제 플러스 양수 3을 곱하는 동안에는 바뀌어 안 바뀌어? 부등호는 안 바뀐다 그랬어. 자, -1을 뺐어. 그러는 동안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지. 안 바뀌어요. 알겠니? 그래서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5 빼기 4a 5 빼기 4b가 있어. 이때 마이너스를 곱했지. 먼저 항상 곱하기가 먼저니까 생각할 때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 플러스를 5를 더했어 양쪽에 라고 생각하는 거야. 플러스 5를 더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일단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 때문에 한 번 바뀌었지, 그지? 그래서 바뀐 상태로 가는 거보다. 자, 다시 얘기할게. -4를 양쪽에 곱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고 5를 그 상태에서 서로 더해주게 됐어.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뀌고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거를 대뜸 딱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이 먼저 곱했고 A에다가 그 다음 더했구나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지면 되겠어. 근데 그 A, B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 보자. 그러면 A가 B보다 클 때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 넣으라 그랬는데 지금 너가 지적한 A, B가 음수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요렇게 분수를 만들 때 신경 써야 되는 얘기야. 분수를 만들 때 분수가 아니었던 이런 경우에는 자 A, B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한 거 있어 없어? 전혀 없지 그지? 얘는 음수든 양수든 다 되는 사람이야. 그치? 지금 질문했는데 만약에 그거 하고 싶으면 이제 실험을 해보라고 직접 종이에. 아니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면 안 되지 않나? 안 되나 한번 볼까? 4를 곱했어. 여전히 왼쪽이 커? 맞아요. 그 다음에 빼기 4를 곱해보자. 빼기 4를 곱해볼게. 빼기 4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잘 바뀌고 있지 그지?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너가 궁금해한 거는 분수를 이렇게 뒤집잖아. 그때는 부등호가 안 바뀌어. 뒤집을 때는. 그래서 양수를 곱했다, 음수를 곱했다, 부등호를 뒤집어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니? 네, 그렇게 생각해주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어려웠니? 괜찮아? 그럼 여기 있는 시계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를 물어봤을 때 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x가 빼기 1과 2였을 때 여기다가 2x 더하기 3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됐지? 1번에서 어떻게 2번으로 넘어갔지? 그건 양변의 2를 일단 곱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3을
더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이해갔니? 이렇게 추측하는 거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 일단 x가 빼기 1과 2 사이인데 참. x가 빼기 1과 2 사이인데 2x 플러스 3 했나? 10 빼기 3x는 뭘까? 아까 2x 플러스 3은 뭘까였는데 자 일단은 x 앞에 빼기 3이 곱해져 있죠? 즉 여기다가 빼기 3을 여기다가 빼기 3을 여기다가 빼기 3을 다 곱해주는 겁니다. 자 빼기 3을 곱하고 빼기 3을 곱하고 빼기 3을 곱해서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지? 지금 어디 보고 있니? 반대로. 쫓아왔어? 반대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10은 더해 준 거거든. 10을 더하는 동안에 부등호의 방향은 달라질까? 안 달라져도 괜찮아. 더하기를 하는 동안에는 안 달라져도 돼. 야, 무려 이게 두 개가 연달아 있는데도 아까 얘기하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네. 진짜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빼기 3x 더하기 10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4보다 크고 13보다 작지. 보통 책의 답지에는 이렇게 많이 할 거야. 둘 다 같은 표현이거든. 첫 번째 표현이나 두 번째 표현이나 별 다르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 표현과 두 번째 표현이 별 다르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해주면 되겠고, 자, 거기 97쪽에 보면은, 그래서 97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직선이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초등학교 때는 이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었냐면, 여기가,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거든.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렸었어. 그 선 위에다가 진하게 선을 하나 더 그렸었거든. 근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렇게 그려. 그 색깔을 칠한다? 이 같은 뜻이야. 그래서 위에 걸 보고 x가 1보다 빼기 1보다 큰다, 초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크다. 얘도 x가 빼기 1보다 크다. 초과란 말은 잘 안 써. 고학년 되면 크다라는 말을 더 일단 책에서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때? 어이쿠, 좀 작게 할까? 뿅. 여기다 점을 칠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나 는이 하나 더, 그치?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니? 그럼 그 옆에 거 한번 써볼래? 그 O 써있는 거. 오케이. 작다야. 왼쪽은 작다. 오른쪽은 크다. 일직선에서 왼쪽은 작다. 오른쪽은 크다.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럼 부등식을 풀어라가 나와 있는데 뭐 별건 아니야. 그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찬찬히 한 장 넘겨가지고 여기 이제 한 3-4문제 정도 어떻게 푸는지 느낌 좀 보여줄게. 페이지 98쪽에 유제 3번. 2x 빼기 3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2x가 6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1 빼기 3x가 4보다 작으면 빼기 3x가 1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3 되고 x가 빼기 1인데 빼기 3이 없어졌지, 그지? 내가 속으로 뭘 했냐 하면 나누기 마이너스 3을 한 거야. 음수로 나누기를 해버리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네. 요렇게 최종 결론이 나줘야 돼. 자, 한 번 더 하자. 3x 플러스 4가 x보다 커. 그럼 빼기 4x가 빼기 4보다 크고 x는 1인데 내가 중간에 뭐 했게? 마이너스 4로 나눴어. 자, 빼기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몇 개 더 할게. 좀 빨랐지?
일단 빼기 3이나 너 마이너스 1이나 이제 1을 봤으니까 답을 표시할 때는 일단 3보다 크다 오른쪽이야. 근데 같다 기호가 있으면 점을 칠해주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는 기호가 없으면 점을 빼줘. 여기는 1보다 작다니까 항상 왼쪽으로 가는 거란다. 한 번 더 해볼게. 자, 물량 공세. 자, 이제 규칙 느낌 왔지? 이제 많이 풀어보면 돼. 빼기 2x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빼기 2x가 되면서 이렇게. 빼기 1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4. x가 빼기 4인데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어. 이런 식이고. 이것도 한번 보자. 2 빼기 x가 2x 빼기 7이에요. 여기 있는 2x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2 빼기 x를 만나면 빼기 3x가 빼기 7, 2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빼기 2가 되고 빼기 7이랑 만나면 빼기 9가 그럼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빼기 8 빼기 x 그 다음에 2 빼기 4x가 있어. 빼기 4x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빼기 x랑 만나면서 3x 여기 2가 있고 빼기 8이 있어 넘어가면 10 그래서 x가 3분의 10인데 부동호의 방향은 안 바뀌어. 나중에 풀다 보면 여기가 플러스면 부동호 안 바꾼다. 여기가 마이너스면 부동호 바꾼다. 여기가 마이너스면 부동호 바꾸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부동호 안 바꾼다 식으로 공식처럼 생각해. 그러면 더 빨라져. 일단 근데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공식 같은 생각은 그 다음에 오게 해주는 게 순리에 좀 맞아. 이해도 하기 전에 공식부터 배워버리면 그건 좀 무리가 있지. 그래서 쌤이 시간을 살짝 끈 거야. 그러니까 수업 하자마자 바로 공식부터 얘기하고 공식을 쓰지는 않고 한 10번 정도는 공식을 잘 안 써. 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싶으면 거기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겠다 뭐 이런 심정이 짜잔 들면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어. 쌤이 더 빨리 하는 것도 보여줄게. 여기서 연습을 더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 근데 무작정 연습하면 이런 발견을 좀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쌤은 나름대로 어떻게 푸냐면 이런 거 보여줄게. 4x 플러스 2가 있고 2x 플러스 3이 있으면 2를 나누고 먼저 x가 2x가 있고 4가 이렇게 되겠다 끝.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빨라져. 더 빨리 할 수도 있다. 이게 해보니까 더 빨라질 수도 있더라고. 너무 빠르면 위험하니까 일단 적당히 빠르게 하는 게 포인트고. 자, 요건 이런 거 보여줄게. 10x 4x고 마이너스 6 플러스 5x에 플러스 2죠. 이제 여긴 빼기 x고 원래는 이렇게 계산시켰잖아. 아까 여기 빼기 4에 빼기 14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쌤이 요거를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요걸 맨날 거쳤다가 내려가는 게 좀 귀찮아서 나는 있잖아. 요 단계에서 자꾸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이 빼기 5를 넘기면 음수가 나타나니까 싫다. 나 그냥 4를 넘겨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쪽에 x를 두고요. 일단 빼기 6과 2를 계산한 빼기 4를 이쪽으로 넘겨서 14 끝. 이런 걸 좋아해. 중간 단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x를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오른쪽으로 넘길지 왼쪽으로 넘길지를 그냥 순간순간 판단하거든. 그래서 음수가 안 나오는 쪽으로 x의 음수가 안 나오는 쪽으로 넘기는 습관이 생겼어. 하다 보면 진짜 이런 것들이 막 생겨. 자기의 풀이 개성 같은 게 느껴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자, 너희들 목표야. 오늘 뭐 계산은 이 정도보다 여기 0. 얼마만 이렇게 되게 많아. 그럼 양변에 뭘 곱해? 10을 곱해주지 뭐. 그런 거 막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 풀도 그냥 풀어버려 지금부터는. 자, 거기 101쪽 한번 가볼게. 연립부등식까지인데 연립부등식 뭐 어려운 건 없어. 그거는 그냥 이거야. 요것은 요 기호는 요 기호는 겹치는 부분을 답으로 써주세요 이런 뜻이다. 이 기호의 의미가 뭐라고? 겹치는 부분을 답으로 써주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6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겹치는 부분은 자, 주황색은 주황색대로 이렇게 간 거고 자, 여기 분홍색은 분홍색대로 이렇게 간 거잖아. 그럼 겹치는 부분 보여? 여기? 저기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고 부르는 거야. 거기는 어떤 장소냐 하면 그 겹치는 부분 미스테리한 장소는 빼기 1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곳이야 하고 이렇게 답을 쓰는 거야.
속으로는 생각을 저렇게 하고.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은 지붕이 두 개짜리인 장소야. 자, 하나 더 해볼까? 거기 보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겹치는 부분은 뭘까나? 네, 뭐 3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그 장소는 바로 여기죠, 여기. 두 군데 다 모두 가지고 있는 부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답이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네요. 이렇게 말한단다. 자, 내가 문제 한번 만들어 볼게. 3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3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그러면 1보다 작은 곳은 이쪽이고 3보다 큰 곳은 여기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알겠어? 겹치는 부분은 없어. 이해 갔습니까? 102쪽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지금처럼만 계속 해주면 돼요. 사실은 뭐 여기는 그냥 연습합니다. 개념 누르기 한 판은 여기서 안 풀게. 그래서 집에서 심심할 때 한 번 더 해주면 돼. 자, 일단은 계산 연습을 좀 하면서 아침에 좀 힘드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계산 연습을 좀 하고 조금 이따 진지한 활용으로 좀 들어갈 테니까 그때까지 잠깐 쉰다고 생각해.